안녕하세요. 여의도 김과장입니다. 지하이텍 매도는 잘 하셨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따상에 묶여있긴 한데 그래도 좀 잔량이 적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10월 11월이 최고 IPO 흥행이라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종목 수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으로는 세 종목 같이 볼 거고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카카오페이 영상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4종목 청약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3종목을 볼 겁니다. 첫째로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좀 이름이 길죠? 이런 회사부터 같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피코그램, 지니너스를 볼 거고요. 청약 내용만 봤을 때는 어느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 한번 같이 본 다음에 사업 내용이랑 분위기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어느 종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지 저랑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이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 명품 핸드백 ODM을 하는 회사인데요. 청약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이고요. 상장일은 11월 첫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ODM이라고 했죠. ODM이 생산 방법에 따라서 OEM, ODM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OEM은 생산만 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DM은 디자인이랑 설계까지 생산자가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주문자가 이를 본 다음에 서로 계약을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설계까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래도 비교적 매출은 잘 나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몬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소재, 연구 개발을 끝낸 다음에 수주 계약을 받고 생산하는 풀 패키징이 가능한 회사인데요. 품질 보증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랜 고객사들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를 지금 보면 마이클 코어스, 코치, 토리버치, 마크 제이콥스처럼 하이엔드 명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잘 알려진 명품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여기에 왜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이런 회사는 왜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보통 장인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들어서 자체 생산을 가져가고요. 아시아에서 생산하지 않으려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시몬느의 성장 여력이 이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지배력을 보면 1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하이엔드 명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체 제작을 하고 이익률을 높게 소량만 가져가는 방식이고 ODM이 가능한 업체들은 나머지 명품 시장에서 좀 파이가 작겠죠. 이 부분에서 좀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시몬느와 거래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시몬느에서 생산하는 게 평균 30% 정도 됩니다. 경쟁사 브랜드들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시몬느의 파트너사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파트너사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30%를 가져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명품은 유럽에서 장인이 만든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게 좀 약간 현실 같습니다. 명품 시장 자체는 연평균으로 한 10%씩 커지고 있고 올해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지출이 더욱 확대되면서 매출이 조금 늘어날 예정인데요. 저는 명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미국보다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명품의 소비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높일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내용을 보시면 20%만 신주 발행하고 나머지 80%는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로 진행되는데요. 구주 매출을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오히려 상장 이후에 재무적 투자자의 과한 지분이 오히려 더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몬느의 경우에는 거의 670만 주의 구주 매출인데 상장 이후에도 280만 주나 되는 물량이 있어서 장기 투자하실 분은 보유 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장 이후 3개월 뒤에 해제되니까 장기로 보실 분들은 꼭 달력에 적어두시길 바랄게요. 비교 회사는 국내 한 곳과 해외 4곳을 선정해서 퍼가 30이 나왔는데요. 결국 ODM 방식의 제조사인데 퍼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수치입니다. 밴드 상단 대비 할인율을 24% 정도로 잡아줬는데 이 수치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서 공모가는 고평가의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유통 비율은 20%고요. 상장일 당일에는 공모주만 거래되다 보니까 수익권을 보여줄 확률이 조금 있긴 한데 기관 소유 측 결과 끝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리스크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 내용 보겠습니다. 주관사는 삼성, 미래에셋, 한투고요. 균등 참여하실 분들은 증권사별 배정 물량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쟁률이죠. 경쟁률 꼭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수수료 2,000원씩 있습니다. 청약일은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진행되고 환불일은 목요일입니다. 밴드 상단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의 대형 종목이고요. 구주 매출 80%랑 유통비율 20%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피코그램입니다. 정수기도 만들고 필터도 만드는 업체인데요. 시몬느랑 청약일이 겹칩니다. 상장일은 11월 3일로 잡혀 있어요. 소재, 필터, 정수기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데요. 저는 정수기 모델 중에 피처형 정수기랑 직수형 정수기를 좀 주로 캐시카우로 보고 있는데요. 왼쪽 제품이 요즘에 1인 가구에서 많이 쓰는 피처형 정수기입니다. 셀프로 가운데 필터만 갈면 되는 거여서 간편해서 요새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제품 쓰고 있는데 사실 큰 정수기랑 물맛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수돗물만 부어놓으면 끝이어서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 직수형 퓨리얼 정수기인데요. 이 제품도 자가 설치로 필터 교체가 좀 편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정수기는 구매 이후한 다음에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되다 보니까 매출의 지속성이 있는 게 장점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누가 방문하는 게 살짝 불편하죠. 이럴 때 자가교체 필터 제품들이 반사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보면 국내에서는 이마트랑 청원아이스, SK매직처럼 큰 회사들이 있고요. 해외에도 많은 고객사들이랑 10년 이상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도 시장 파이와 함께 같이 커지고 있어요. 카본 블럭을 내재화해서 원가를 조금 낮춘 다음에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같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기준을 보면 한도크린텍, 코웨이, 쿠쿠홈시스 이렇게 세 군데인데 한도크린텍이랑 가장 연관성이 높고요. 타 기업들도 적절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단 기준으로 8% 할인율이 좀 낮죠. 이렇게 할인율이 낮은 게 살짝 흠입니다. 상장일에는 33% 정도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지장이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고 약간 평범한 거에서 살짝 높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청약 내용 보겠습니다. IBK가 굉장히 오랜만에 주관을 하고요. 청약일은 시몬네랑 겹치는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상장일은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초소형인 38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울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마지막 종목 지니너스 보겠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이고요.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약일은 수요일이랑 목요일로 잡혀있고요. 상장일은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 되는 종목인데요. 특화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떼어낸다. 이게 스핀오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거래처를 지금 보면 삼성 서울병원, 성모병원, 고대병원 등등 상급 종합병원이죠. 대학병원이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핵심 내용 볼게요. 캔서 스캔인데요. 암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표적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도 물론 병행은 해야겠지만 확실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한다면 완치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기대 중인 기술입니다. 기술 경쟁력을 보면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격이 4분의 1 수준이고 분석 기간도 절반 이상 짧아지는데요. 변이 일치율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가격을 낮추고 기간을 짧게 하는 기술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 영상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싱글셀에 대한 도전 정신이랑 자부심이 좀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캔서 스캔으로 암의 원인을 좀 제대로 찾아본 다음에 싱글셀 분석으로 후보군을 좀 축소하고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비용도 현재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 치료 효능도 높아서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분석 기술도 경쟁사들보다 좀 앞서가고 있고요. 점유율도 37% 정도 되는데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장 이후 유통 비율 한번 볼게요. 32% 정도로 평균보다 살짝 높은 편이고요. 최대 주주 비율이 좀 낮은 게 아쉬운데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기준을 보면 국내 2개의 바이오 회사랑 해외 4개의 바이오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퍼가 불가능해서 미래 PSR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비교 기업의 연관성도 좀 평범하고 할인율을 상단 기준으로 25% 정도 잡아줬다 보니까 공모가는 크게 고평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밸류를 측정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점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약 내용입니다. 대신증권, NH 이렇게 두 군데니까요. 청약하실 분들 경쟁률 체크 꼭 하시고요. 청약일은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비례로 신청하시는 분 기간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장일은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3,500억 정도의 중소형 종목입니다. 올해 상장한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 중에 그나마 유사성을 띠는 두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상장의 시초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평가 등급도 큐라클이랑 똑같고요.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IPO 시장 분위기가 큐라클 상장할 때에 비해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조한 수익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종목 청약 내용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총과 공모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시몬느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제일 큰데요. 조 단위의 대형 종목과 초소형 종목인 383억짜리 피코그램이 대결합니다. 비례 청약 하실 분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니너스의 경우에는 중형 사이즈의 종목이다 보니까 기술특례 바이오 종목까지 합쳐져서 순위를 매겨보면 피코그램, 지니너스, 그리고 시몬느 이렇게 순으로 좋아 보입니다. 제가 순위를 매기고 처음으로 제 생각이랑 청약 내용 순위랑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세 종목 모두 투심이나 업종이 제가 선호하는 업종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라면 저는 1등 피코그램으로 고르겠습니다. 청약 내용이 가장 괜찮은데 이 메리트를 이길 종목이 다른 종목에서는 딱히 메리트가 없었고요. 성장성도 피코그램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위는 지니너스인데요. 바이오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어도 바이오 AA는 좀 놓치기 아까운 등급입니다. 그리고 3위는 시몬느로 정했는데요. 시장 성장성이 완벽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매력도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수요측 결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 중인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 상장이 철회되었는데요. 구주 매출이 좀 많기도 하고 사업 내용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기가 하필 카카오페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카카오페이에게 집중되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카카오페이 영상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ODM, 정수기, 바이오까지 특별한 종목들을 좀 다뤘는데요. 카카오페이라는 초대형 종목이 같이 등장하다 보니까 세 종목 중에 더욱 인기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한두 곳으로 강하게 몰릴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수혜측 결과랑 제가 말씀드린 순위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보시고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카카오페이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의도 김과장이었습니다.